이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도, 사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것도 있고,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또 텐베거를 갈 수 있는 종목들을 소개도 해드렸고, 이제 그중에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제약바이오 쪽이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드디어 좀 움직임이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측면들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좀 여러분께 방송을 키게 됐네요. 제약바이오 쪽이 그동안 많이 수급을 붙지 못했고, 그 다음에 뭐 코로나 때 많이 올라갔었고,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자체가 재무 건전성도 떨어지고, 또 기술도 있는지 미지수, 뭐 신라제 사태라든지 이런 것도 때문에 약간 미지수가 있었는데, 제약바이오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다는 측면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히 최근에 이제 뭐 레고캔 바이오나 아이테오제이나 HAB나 다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제약바이오 쪽이 드디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측면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제약바이오 쪽을 제가 그러면 뭐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는지 볼까요? 제약바이오 쪽이 제가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 작년에서부터 계속 제약바이오를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10월 때부터 제약바이오 4분기 제약바이오 섹터에 온다 말씀드렸고 또 올해 템백으로도 제약바이오 쪽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금리나 찐수혜주다. 그러면서 또 제가 예전부터 레고캔바이오, 하늘바이오 파마 뭐 이런 건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하늘바이오 파마 뭐 레고캔바이오. 그다음에 올해는 또 제가 또 HAB를 좀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HB가 제2의 셀트리온이 되는 것인가. 그리고 지난 8일 전에도 제가 이제 그런 바이오 관련주들을 언급을 좀 드렸죠. 잠깐 보실까요? 보시면 제가 뭐 여기 띄워놨어요. 그래서 총정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래서 뭐 여기 나왔죠. HAB, 유한양행, SK바이오팜, 세트리온, 그다음에 뭐 한미합 동아시티, 아이테오제, 레크림바이, 한율바이오파마 뭐 올라갔지만 저도 좋아요. 아직도 좋아요. HAW 중에 이제 삼성전자, 인벤티즈, 이하이노베이션, 큐리언트, 대화제약 다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놨는데 저는 이제부터는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약바이오 쪽이 드디어 매기가 좀 붙어 있고 이 세력들도 제약바이오를 좀 과감하게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 때문이냐? 첫 번째는 뭐 금리 인하가 임박했다는 거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이제 인하할 거다라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도 미국이 어쨌든 간에 그런 뭐 뜨뜨미지근한 어떤 그런 고리락스 장세를 좀 기대하는 모양이에요. 물가도 안정적으로 좀 가려는 움직임이고 실업률이 좀 적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과열 양상, 경기 과열 양상으로 가지 않고 물가 과열 양상으로 가지 않는 상황이다. 대외적으로도 어쨌든 뭐 그런 대외 리스크도 어느 정도 다 희석이 되고 있는 가운데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겠다. 그래서 6월 달이 될지 9월 달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 제약바이오가 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업들 자체가 재무가 튼튼하지는 않은데 임상을 진행해야 돼요. 근데 임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돈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 오로지 다 투자를 해야 되는 R&D 비용을 다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그 R&D 투자기에서 여러 가지 뭐 대출을 받다든지 이런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비용이 올라가기 때문에 기업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면 정말로 제대로 된 R&D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금리 인하가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 수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가 가장 큰 어떤 수혜가 될 수 있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학회가 계속 있어요. 4월 달에 AAC, CR 미국 암학회가 이제 5일날 다음 달 5일날 예정돼 있고 이후에도 임상정형학회, 유럽 암학회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 학회에서 그 기업들이 기술 수출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업들이 재무도 튼튼하지 못하고 원료의약품이라든지 뭐 제네릭을 수출을 하고 있거나 국내 판매가 되면 그 벌어들인 돈으로 임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기업들이 많거든요. 특히 기술 특례 기업들 중에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정말 좋은 기업들을 학회에 내놔서 우리 정말 기업이 정말 기술 좋다. 우리 기업들 같이 공동 제휴하자. 같이 개발하자. 라고 하면서 제휴를 하게 됐을 경우에 로열티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로열티를 가지고서 그 기업은 재무가 돌 것이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또 기존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후보 물질을 이렇게 발굴을 해가지고 좋은 뭐 약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학회이 내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학회가 어쨌거나 이 상반기는 줄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학회 관련된 기업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겠다. 세 번째는 생물보안법. 미국이 제약바이오도 계속 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론화되는 양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나 AI나 이쪽으로 계속적으로 조금 이제 미국이 제한을 걸고 있는데 이제 제약 바이오 쪽도 걸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코로나 때 겪어봤잖아요.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해서 중국이 많이 이제 외주를 줬어요. 비용이 싸니까, 인건비 싸니까. 근데 코로나 걸리면서 딱 봉쇄가 됐어. 그러니까 중국에서 막 자동차, 반도체 부품을 다 수출해줘야 되는데, 봉쇄가 되니까 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 짓지는 못하는 거야. 만들지는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격이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또 물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종속도가 올라가니까 중국의 입김이 커지게 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미국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이오를 제한을 해야 돼. 그리고 중국이 바이오나 AI 키우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커지게 됐을 경우 미국이 그 패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5G 규제도 있었고 반도체 규제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바이오도 이제는 규제를 하려고 한다라는 측면들,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움직임, 그다음에 첨생법 이거는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드디어 봄이 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3월에서 뭐 늦어도 5월달까지 이 부분에서 제약바이오 쪽에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경우에 다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블록버스터급 신약, 그 다음에 항암제 관련주,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 다음에 의료기기 관련주, 이런 것들이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서 HAB, 아이테오젠, 네오켄바이오, 아이노바이오 올라갔는데 더 올라가요. 조정 나왔을 때 여러분 사야 됩니다.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요. 이건 단기간 테마성 움직임이 아니에요. 제약바이오 쪽이 주도주 섹터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 단기이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요? 더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00달러 쪽에서 행보했을 때 이거 뭐 더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지?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더 올라가잖아요. 550달러, 200달러. 뭐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끝났어. 이제 700달러가 800달러, 900달러, 1000달러까지 앞두고 있잖아요. 물론 조정은 나오겠지만 이 엔비디아가 드디어 조정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 수급이 다 어디로 간다? 제약바이오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반도체가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제한적 상승, 특정 종목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어느 쪽으로? 삼성전자, HBM, 삼성전자 후공정 패키징, 삼성전자 이제 비메모리 관련주 이런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차베어테, 동아이스티, 지시세는 처음 말씀드리는 거죠. 지시세 많이 올라갔잖아요. 동아이스티 그죠? 한미약품, 셀트리오, 삼바, 지아이노베이션, 유한양행도 여기 추가해야 돼요. 유한양행, 양행, 파로사이바이오, 지노믹 기초반등, 대화제약, 뭐 삼천당제약, SK바이오팜 이런 것들 다 좋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보시고 뭐 혹시 알츠하이머 관련주 중에서는 또 사실 소록스라는 종목도 있어요. 걔는 왜냐면은 그 종목도 많이 올라갔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소록스 같은 경우는 그 알츠하이머 임상 3상까지 한 혹시 생각이 안 나는 삼성까지 한 회사를 지금 지분을 이제 취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합병을 하는 아리바이오 그래서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소록스하는 기업도 자체도 조금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약바이오 쪽에 매급이 매수가 강력하게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을 잘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종목을 보시죠. 셀트리온은 5일선 유지하고 있고 60일선까지 터치하면서 안착을 하게 되면 이제 추세를 바꿔놨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도 굴지에 우리 제약회사기 때문에 셀트리온도 좀 앞으로 이슈가 될 수 있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기업들도 체크를 해봐야 돼. 올라갔잖아요. 갭상승 했잖아요. 뭐 올라갈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이런 것들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한미약품. 그 다음에 동아이스티 이거는 뭐 대박주죠. 제가 지난 7월 달에 또 말씀이 들어왔는데 이제 급등했죠. 그다음에 어 삼천장제약 이건 안구치료제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애로에 대한 이슈가 남아 있습니다. 신용이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들어가지는 마셔라. 연봉 나왔을 때 들어가셔라. 그다음에
유한양행. 이거는 이제 뭐, 유한양행도 사실 유한양행도 그 폐암치료제에 대한 부분들이 하반기 FDA 승인할 것이라는 그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한양행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유한양행 지켜봐야 되고, 그다음에 지아이노베이션은 이제 알레르기 치료제, 유한양행 같이 이제 어, 개발을 하고 있죠. 이것도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 다음에 큰 종목 중에서 알테오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알테오젠 주목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레고캔바이오 마찬가지 아직 안 끝났어요. HLB 이제 시작이에요. HLB 블록버스터 신약 국내 거의 아직까지 국내 유일의 신약이 나올 수 있는 최초의 기업입니다. HLB 잘 봐야 됩니다. HLB는 정말 잘 봐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대화제약, 알츠하이머 관련된 대화제약, 소록스 이런 거는 좀 작은 기업이긴 한데 어, 얘는 테마성에 아직까지 움직임은 있어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얘는 단기 대응 잘 하셔야 돼요. 프리언트 이거 단기 대응 잘 하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제약 바이오 쪽을 우리가 좀, 한올 바이오 파마, 다음 주에 움직임 나올 수 있는 기업입니다. 한올 바이오 파마.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자. 파로스, 아이바이오. 그것도 그렇고 G시스템 그다음에 에이프릴 뭐 좋다. 그래서 뭐 나한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하나 좋기는 해요. 근데 그다 제가 예를 들어서 뭐 비하하려는 게 아니라 광동제약 이런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광동제약 제가 말씀 안 드리잖아요. 이것도 뭐 좋긴 한데 뭐 좋다고 말씀 안 드려요. 그러니까 이슈가 있는 것들이 계속 붙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2차 전지 중에서도 에코프로가 더 많이 갔잖아요. LNF도 물론 올라갔지만 에코프로는 단기간 10배 갔잖아요. 그다음에 윤성 FNC가 또 올라.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또 수급이 붙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선별화된 기업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게 관건이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착안하셔가지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 바이오 쪽이 분명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오고 반도체 미국이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수급들이 차익 수지에 대한 수급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꼭 참고하셔서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고요. 종목에 대한 그 리스트들은 지난 방송은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